경제 신문을 읽어줘. 2024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부동산 한강, 강남 한강뷰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 공포, 집값 사상 최대 격차. 부동산 시장 최대 난제 떠오른 양극화. 강남 서초구 평균 집값 26억대, 용산 구동 100억대 거래도 14건. 반면 강북 구로선 마피 거래. 미분양 물량 83%가 지방 매물, 취득 재산세 감면 등 조치 필요.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백운은 지난달 지역면적 84제곱미터가 4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 5월 같은 면적 물건이 17층이 5억 7천만원에 손바뀜한 것을 고려하면 넉 달 만에 1억 3천만원이나 빠진 셈이다. 광주는 미분양 물량 증가로 기준 아파트 값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밸리 지역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60억 원의 손바뀜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분양면적 기준으로 평당 1억 8천만 원을 웃돌았다. 원밸리 가격이 힐스테이트 백운의 13.6배나 높다. 서울 인기 주거지 아파트는 가격이 뛰고 지방 주택 시장은 얼어붙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 상구와 마용성 등에는 매수세가 몰리는데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주택 거래 감소 속에 마피 매물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별 아파트 가격 양극화 문제가 부동산 최대 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가 거래도 강남 상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에선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590억 건이 이뤄졌다. 대출 규제에도 강남권 아파트 신고가 거래는 이어져 지난달에만 강남구 신고가 거래가 40억 건 나왔다. 아직 신고기한 30일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공주택 공급도 수도권에 쏠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에서 23년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공급은 3만 9,500가구에 그쳤다. 이은영 연구위원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특화한 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죠. 올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량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가 많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는 거의 없네. 다음, 금리 내리고 월세 오르자 2년 만에 뛴 오피스텔 매매가, 전세 기피에 천덕꾸러기 취급, 서울에서 2년 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신고가 비중 15% 육박, 2027년까지 주택수 산정 제외, 저가 매수기에 물량 유의해야. 지난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 마포 등 일부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금리 인하와 월세 상승으로 수익률 개선 기대가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7년까지 신축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책적 혜택도 그만큼 오랜 기간 침체에 빠졌던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지 관심을 끈다. 10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는 2분기 대비 0.0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상승 전환이다. 서울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랐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거래된 오피스텔 382건 중 15%인 57건이 신고가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중앙은행이 빅커스 단행하고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부담이 줄고 임대 수익률이 높아져서다. 3분기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2분기보다 0.05% 오른 5.4%로 나타났다. 정부가 8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피스텔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된 점도 호재로 꼽힌다. 도심과 달리 지방은 여전히 공실이 적지 않은 편이라며 오피스텔 투자 때엔 주변 공급 물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 경제금융 주식 엔비디아 팔아치운 서학개미 미국 국채로 갈아탔다. 미국 장기채 3배 ETF 상품 한 달간 9,231만 달러 순매수. 빅컷에도 미국 국채 가격 바닥, 미국 기술주 변동성 심화도 영향. 서학개미가 올 들어 줄곧 탑픽이었던 엔비디아를 대거 팔아치우고 미국 장기채 3배 상장지수 펀드를 사들이고 있다. 최근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이 커지자 주가 고점 부담을 덜한 장기채 ETF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물가 상승 우려도 둔화하고 있어 장기채 가격이 오를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한국예탁 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션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였다. TMF. 미국 장기채 하루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는 ETF로 순매수 금액만 9,231만 달러에 달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기술주에서 미국 장기채 ETF로 투자 심리가 옮겨간 것은 최근 미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빅컷 새도 미국 장기채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도 저가 매수세가 몰리는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증권가에선 기준금리 인하라는 큰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장기채 투자가 유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 장기채 가격 하락은 미국 고용시장 활성화에 따른 경기 침체 전망이 수그러든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방향성 자체는 반전되지 않았다는 관측이다. 중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도 줄어들고 있다. 브렌트유 12월 물은 지난 8일 80.93달러를 찍은 뒤 주요국 수요 둔화 전망에 70달러 중반으로 내려왔다. 투자 등급 미만 회사채를 투자하는 하이힐드 채권은 신용 위험이 제한적이지만 금리가 연칠에서 8%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 K-원전 조선주 들썩. 금융 분야 규제 완화 기대감. 모건 스탠리 라자드 10% 이상 상승. 암호화폐 가격 다시 상승해 수입차 관세 예고. 포드, GM, 방그. 국내 증시에서도 수혜 찾기 분주. 값싼 에너지 원전 육성 공략에 두산 에너빌리티, BHI 강세. 밀가는 트럼프 당선에 베팅.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확률이 높게 점치는 도박사들이 많아지자 2차 트럼프 트레이딩 흐름이 확연해지고 있다. 전통 에너지 부활, 친암호화폐, 규제 완화 등 트럼프 정책의 혜택이 예상되는 원정, 코인, 금융 관련 주가가 불을 뿜고 있다. 최근 부진하던 자동차 주도 관세 정책에 따른 기대로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트럼프 수혜주 강세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선 확률 60%까지 높인 트럼프. 17일 블록체인 기반 베팅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은 58%로 민주당 후보인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크게 앞서고 있다. AI 인공지능 전력원으로 부상한 원전 또한 트럼프 대선에 맞물려 증시에서 불을 뿜고 있다.
뉴스케일 파워가 40% 급등을 했어요. 관심을 가지려고 이거 한 주만 샀었는데 보니까 폭등을 하더라고요.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던 미국 완성차 업체들까지 외국산 자동차 관세 부과 기대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원래 대선 전에 한 9월 10월까지는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다 안 좋아요. 그런데 불확실성 해소 11월달 미국 대선이 끝나면 그리고 5년마다 평균 통계상 5년, 10년, 00년으로 끝나는 해에 주가가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11월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25년의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임이 된다고 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많이 펼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같은 미국 빅테크 같은 회사들을 위해서 감세 정책, 법인세 인하 등을 방법으로 해서 많이 해리스가 당선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은 그것 또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흥국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국 우선에 따른 관세 정책으로 신흥국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공황이 오면 미국도 결국은 부메랑이 와가지고 트럼프 이후 끝나면 자충수가 되어서 공황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합면 성장률 비상중 최대 10조 위안 국채 발행 시동 지방정부 부동산 침체로 빚더미 순빚까지 더하면 1경원 넘어 미분양 주택 유효토지 구매 등 특별 국채 활용에 해결 나설 듯 구체적 규모 시기는 제시 안해 일각에선 속빈 강정 부양책 5% 성장 달성 특단 대책 잇따라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성장률 5%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부채를 대폭 늘리고 특별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발행 규모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회의에 거쳐서 최소 2조 위안 이상의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는 나오지 않았다. 외신은 2조에서 10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 총생산 GDP의 10%인 4조 위안어치 국채를 발행했다. 이달 말에야 대책 윤곽이 나올 듯. 당국의 속빈 강정 같은 부양책이 내놓는 이유는 정치 일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이미 수치를 염두에 두고 있겠지만 법적 절차상 최고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병서 소장관이 얼마 전에 3프로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일정 대출이나 국채 같은 경우에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막 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신문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이게 법이 통과가 돼야지 그 다음에 다시 그 금액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중동발 불똥막을 방패는 방산주 에너지 ETN 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가 40만원대 바닥길 막히면 해상운임 뛰어 HMM 대한해운 펜오션도 강세 이러한 석유시설 타격 우려에 고유가 베팅한 ETN 고공행진 안전자산 금투자 비중 10% 그런데 이러한 석유시설 타격은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핵시설이랑 그 다음에 석유시설은 안 건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랑 모종의 관계를 맺은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석유시설 이런 거 건드면은 이게 갑자기 안 그래도 물가가 많이 뛰는데 미국도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신에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를 설치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의 최고조에 달하며 관련 자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전쟁 특수를 누려온 방위산업주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원유 가격 상승으로 관련 상장지수 증권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방산과 에너지 관련주를 늘리면서 대표적 안전 자산인 금을 나눠 담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은행이 많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보다 인도의 주민들이라고 해야 되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의 소유량이 더 많아요. 이번에 1%를 잃는 힘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세계 중앙은행도 계속적으로 달러에 대한 그게 구속을 벗어나려고 안전한 걸로 계속 옮겨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더욱더. 방산주 강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갈등이 자칫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가성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장 빨리 만들어내고 정치적인 이슈만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 방산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에너지 ETN 수익률도 큰 폭으로 뛰고 있다. 서부 텍사스 원유 WTI 가격 상승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들이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점령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연가스 추워지고 더워지고 해가지고 발전량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를 때 여기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네요. 보니까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와 양안 갈등 고조까지 감안해 안전자산인 금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레이 달리오가 달러는 쓰레기고 금은 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몇 년 전에 취소를 했죠. 달러 쓰레기라고 얘기한 거 취소한다고. 네,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